채권 금리는 올라가는데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왜 떨어져? 채권의 매력이 높아졌으니 채권 가격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떨어져? 처음엔 헷갈리죠.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가는 길이 있어요. 채권을 산다는 것은 정기 예금에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정기 예금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리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투자자 입장에서 채권에 투자했을 때 받게 되는 채권의 이자는 고정돼 있죠. 내가 받게 되어 있는 채권 금리는 고정돼 있는데 시장 금리는 계속해서 변하고 그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을 계산하다 보니까 변하는 겁니다. 채권은 구매력의 보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1000만원을 1년간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두었다고 하죠. 그 당시 A라는 물건이 1000만원이었다. 1년 후 그 물건을 사려면 물건값은 1050만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국채를 사면 1050만원을 준다면 구매력이 보전됩니다. 이 경우 이 채권 가격은 1000만원이고 금리는 연 5%입니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갑자기 10%가 됐다면, 그래서 물건값이 1100만원이 된다면 기존 채권을 산 사람은 이 채권은 만기가 되면 1050만원을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50만원 손해를 본 느낌이 들죠. 너무 억울해서 이걸 해지하고 새 걸로 바꿔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꿔줄까요? 아니죠. 이 채권은 중도 해지가 안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뭐냐? 그 채권을 팔고 새로 사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채권을 1000만원에 되팔려고 하면 아무도 사지 않겠죠? 다른 채권을 1000만원에 사면 11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5%의 이자를 빼서 팔아야 사줍니다. 그래서 팔려고 하면 950만원에 팔면 살 사람이 있답니다.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950만원으로 떨어져서 이 채권을 샀는데 만기에 1050만원을 받는다면 시장금리는 약 연 10%가 돼요. 950만원 곱하기 110%는 약 1050만원, 원금 950만원에 이자 100만원이죠. 그래서 1000만원 이하인 950만원으로 할인해서 내놓아야 팔릴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채권은 중간에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격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왜 빠지지? 왜냐하면 내가 이자 수익을 그만큼 손해본 거니까.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가가 뛰면 금리가 오른다. 채권 자체가 존재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기 이전에 이미 5%짜리 채권을 매수했기 때문에 50만원이나 더 받을 기회를 놓친 거죠. 채권을 구매하자마자 시장의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구매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에요. 금리가 올라갈 때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죠. 채권에 투자하면 실제로 채권, 정기예금 같은 거 하면 손실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1년을 놔두면 1050만원을 받아요. 그럼 당연히 손실이 안 나겠죠. 만기에 원금과 이자는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권 세계에서는 이런 것도 손실이라고 보는데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너무 일찍 매수하는 바람에 50만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의 손실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이자율 위험이라고 합니다. 채권 투자에서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위험이기도 하죠. 채권 투자에서는 이자를 덜 받는 경우를 주된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기업도 정부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 국채라는 것이지요. 주식시장은 1년 뒤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채권은 만기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요즘 같은 금융 환경에선 채권이 배신을 합니다. 미국 채권 시장이 금리 급등세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불안하겠죠. 금리 변동폭이 클 때 채권 투자로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환경이죠. 미국은 8.5%를 넘나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놀란 페드가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어요. 이 같은 메커니즘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데요.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채권 보유자는 싼 가격에라도 손절해야 해요. 간단히 말해서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각해야 하죠.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채권 보유자들은 줄줄이 손해를 봅니다. 채권 시장에서 비명이 들리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페드가 양적 긴축 QT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수했던 채권과 MBS를 다시 팔아 현금을 흡수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채권 수요가 줄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페드가 시장에 채권을 내놓으니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에도 요즘과 비슷한 채권 대학살, 채권의 배신이 있었는데요.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여파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당시 페드 의장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연 20%대로 끌어올리면서 물가는 안정이 됐죠. 그러나 채권 투자자들은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반면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시장금리가 연 5%로 하락하면 연 10%로 약정한 1000만원짜리 채권의 가치는 1050만원 수준으로 오르죠. 왜? 고정금리 채권이어서 그래요. 금리가 내릴 때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고정금리는 고정으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 외환위기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두 자릿수였어요. 그래서 이때 10% 넘는 금리의 보험 상품을 30년짜리 보험 상품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대요. 이건 보물이 되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장기채 또는 단기채 중 무엇에 영향이 더 클까요? 장기채 가진 사람이 더 억울합니다. 오랫동안 묶여서 오른 금리 혜택을 못 받을 테니까요. 1000만원을 가져가서 5%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10년짜리를 샀어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금리가 15%로 폭등을 했대요. 내일 1000만원 가입했다면 금리 15%면 연이자 150만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입했기 때문에 50만원밖에 못 받아요. 이자는 오래 갖고 있을수록 차이가 더 커지는데요. 그런데 10년을 덜 받으면 1년에 100만원씩 10년이면 1000만원 차이가 나죠.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채권 소유자가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영향도는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더 커요. 1년짜리 단기채라면 1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데, 그때까지 낮은 원금 이자를 받지만 새롭게 높은 원금 이자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 소유자가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미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 장기 채권자들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첫째, 채권은 고정금리다. 그래서 예전에 낮은 금리로 샀던 채권은 짜증이 난다. 둘째,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셋째, 금리가 오를 땐 단기채보다 장기채 손실이 크다. 최근 장기금리가 많이 상승합니다. 장기채 투자자들이 손해가 많습니다. 이상 금리는 올라가는데 왜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편리하게 다음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